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부협회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임금지급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익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 지급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백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임금을 일부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회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그 임금 기한이 초과하거나 대통령이 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항을 요약하면은 임금은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일정 기일불,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어떤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회사가 이게 실제 사례인데, 대구에서 있는 어떤 하나의 공기업이었는데, 대구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좀 어떤 사회복지단체에 어떤 좀 기부 좀 하자 해가지고, 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발의를 했고, 사용자가 좋다 해가지고 서로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불이웃돕기 1인당 5만원을 각출해서 이렇게 불이웃돕기를 했고, 그 각출한 금액에 배를 회사가 지원을 해서 이제 불이웃돕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이 회사가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러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노동부에서는 그걸 인정해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했다, 이런 판결이, 이러한 결론을 내가지고 회사한테 다시 다 돌려주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항에 임금은 통화로, 아까 통화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통화라는 게 이제 현금을 지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은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통화불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원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달러로 지급하는 자체도 문제고, 그러니까 또 어떤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을 월급 대신에 지급한다든지, TV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를 임금 대신에 지급하는 이러한 방법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직접 지급 원칙이 있는데, 임금은 바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의 이제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선언법에 따라서 원양어선에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인한테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직접 지급을 해야, 직접 지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외교관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달러로 지급받거나, 물론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외국인 기업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이고, 한국에 근무하는 이상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 지급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지급하게 되면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있고, 또 임금의 기본 원칙이 위반되게 되면 굉장히 또 심한 이렇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임금을 매월 25일 날 지급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날 지급해야 된다는 거. 연봉제에 있더라도 매월 1월에 한 번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개인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행방불명됐다. 이럴 때 그 임금을 그 부모한테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제3자 또 채권 채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자기한테 지급해달라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 판결문이 없으면은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임금 나중에 이제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서 이 임금을 만약에 체불을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예,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도 그 14일 퇴직하거나 근로관계 종료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임금은 임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강력한 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 노유 규정에 따라서 강제 근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하고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될 때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빨리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이게 좀 늦게라도 근로자가 지급을 한다는 약속만 있으면은 좀 이제 어떤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파산한 우리가 그 전에 근로기준법에 다른 조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가 파산할 경우 대신 그러니까 그 고용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제하는 그런 어떤 예, 대체지급금 대체지급으로 인해서 나중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죠. 예, 네네. 그 임금은 근로자의 어떤 생존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 임금이 유일한 그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그 노동부에 신청해서 그 임금 체불을 확인을 받을 수가 있고 임금 체불 확인을 받게 되면은 그 소액 체당금 제도라고 해서 그 1,000만 원까지 체불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근로감독관의 임금 체불 확인만 받게 되면은 그 1,000만 원까지는 그 최우선 변제에 대한 해당되는 최종 상물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이 부분은 바로 우선적으로 1,0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이 국가의 어떤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기관이 이제 그 회사한테 이제 그 구상권을 신청해서 대신 받아가는 이런 제도가 대체지급금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임금에 관한 내용이 그 노동자 입장에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